엄마, 글도 못 읽으면서 무슨 유언장이에요? 현수가 웃으며 어머니의 유언장을 조롱했습니다. 유산을 멋대로 주겠다고? 손녀한테?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현수는 3억짜리 땅을 포기할 수 없다며 격분했어요. 어머니, 혹시 치매 같은 거 아니에요? 요즘 이상한 행동만 하시고. 아들이 어머니를 정신병자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언론에 제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제보했어요. 84세 봉옥은 자신이 키운 아들로부터 가짜 독립운동가라는 모함을 받으며 완전히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수원 재래시장에는 벌써 김봉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84세의 봉옥은 50년째 같은 자리에서 김치를 팔고 있었어요. 손글씨가 흐릿한 김치집 간판 아래에서 말이에요. 김치 사세요. 맛있는 배추김치. 봉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차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고 손끝은 관절염으로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김치 가게가 봉옥의 전부였거든요. 할머니, 김치 2kg 주세요. 단골 손님이 다가오자 봉옥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제 담근 거라 아직 설이 걷지만 맛있을 거예요. 봉옥은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누가 신경이나 쓸까? 근데 이 손으로 무언가는 남기고 싶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들은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길어야 3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봉옥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84년을 살았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글을 알았더라면 봉옥은 평생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어릴 때는 가난해서 학교에 갈 수 없었고 결혼한 후에는 살림에 바빠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간단한 숫자나 자신의 이름 정도는 쓸 수 있었지만 제대로 된 글은 읽지 못했어요. 신문도 책도 심지어 아이들이 가져오는 가정통신문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딸 정은정이 서 있었습니다. 58세인 은정은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은정아, 왜 이렇게 일찍 와? 병원 가기 전에 들렀어요. 어머니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은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였어요.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느라 지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잘 먹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건강 관리 잘하셔야 해요. 혼자 계시니까 더 걱정되고 요즘 기침도 자주 하시는 것 같던데. 은정은 말을 하다가 문득 멈췄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거든요.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병원 검사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병원비만 나가고 별거 없어. 봉옥은 딸에게 자신의 병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정도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병원비며 치료비며 생각하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꼭, 됐다, 됐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나 몸 챙겨. 얼굴이 너무 헬쑥해졌어.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봉옥은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쉬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밥을 먹었겠지만
요즘은 입맛이 없었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대신 차 한 잔을 마시며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서 김치 장사를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젊었고 꿈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작은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겠다는 소박한 꿈이었어요. 여보, 우리 열심히 해서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자. 우리가 못 배운 한은 아이들로 풀어야지.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봉옥은 혼자 가게를 지켜왔어요. 두 아이 모두 대학을 보냈지만 현수는 멀어졌고 은정은 자신의 삶에 바빴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봉옥은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김치를 팔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김치 맛이 정말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젊은 주부가 물어오자 봉옥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50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담그거든요. 비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정성이지. 정성이요? 네, 먹을 사람 생각하면서 담그는 거예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상상하면서 담그죠. 그럼 김치도 그 마음을 알아요. 봉옥의 말에 주부는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치 하나에도 이런 철학이 있다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 김치 맛을 계속 볼 수 있게요. 주부의 말에 봉옥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올해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어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봉옥은 문득 무언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모르지만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어요. 죽기 전에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봉옥은 서랍에서 오래된 한지와 붓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써보라고 사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봉옥은 붓을 들고 고민했어요. 글자를 제대로 모르니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릴 때 아버지가 가르쳐준 한자들이 떠올랐어요. 애국, 충성, 정의, 광복. 아버지는 봉옥에게 이런 한자들의 뜻을 가르쳐주곤 했어요. 글자는 몰라도 그 의미는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어려운 한자들을 가르쳤는지는 몰랐지만 중요한 것들이라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봉옥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글자를 썼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한 획 한 획 그어나갔어요. 아버지가 보여주던 그 모양을 기억하며 조심스럽게 따라 썼습니다. 이게 내가 남길 수 있는 전부구나. 글을 다 쓰고 나니 새벽이 되어 있었어요. 봉옥은 만족스럽게 자신이 쓴 글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봐도 서툰 글씨였지만 봉옥에게는 소중한 작품이었어요. 한지 가득 채워진 한자들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내일은 이걸 은정이에게 주어야겠어. 봉옥은 그렇게 결심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그를 모르는 여자였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부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쓴 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봉옥은 84년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비록 그를 모르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으로 나가는 길에 봉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자신을 격려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봉옥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준 그 소중한 글자들을 이제 세상에 내보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봉옥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아들 정현수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날이었어요. 은정아, 현수 언제 온다고 했지? 3시쯤 온다고 했어요. 지혜도 함께 온대요. 봉옥은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자신이 쓴 유언장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예정이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한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할머니, 문 밖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8세 손녀 지혜였어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지혜는 봉옥이 가장 아끼는 손녀였습니다. 지혜야, 왔구나. 어서 들어와. 할머니, 안 보신 사이에 더 예뻐지셨네요. 지혜는 봉옥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봉옥은 손녀의 따뜻한 품에서 위안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주차하고 올 거야. 곧 올 거야. 잠시 후 정현수가 들어왔습니다. 56세인 현수는 강남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바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그냥 그래. 앉아라. 현수는 시계를 힐끗 보며 앉았어요. 오늘도 일찍 올라가야 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다 모이자고 하셨어요? 현수가 물어오자 봉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드디어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봉옥은 서랍에서 한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은정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유언장이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수와 은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유언장이에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현수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봉옥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나이가 나이인데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받아봐. 봉옥은 봉투를 은정에게 건넸어요. 은정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응, 내 손으로 썼어. 현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글도 못 읽으면서 무슨 유언장이에요? 그냥 말로 해주시면 되는데. 현수의 말에 봉옥은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너가 읽어줄래? 네, 할머니. 지혜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서 한지가 나왔는데 붓으로 쓴 한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지혜의 표정이 변했어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이 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왜 그래, 지혜야? 은정이 물어오자 지혜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그냥 한문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여기 보세요. 광복, 독립, 의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무슨 독립운동 관련 용어들이. 현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독립운동? 엄마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하지만 지혜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읽어나갔어요. 애국동지, 거사준비, 일제타파. 할머니, 이 글들을 어디서 보셨어요? 봉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 아버지한테서 배웠어. 할아버지요? 응. 어릴 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야. 뜻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글자들이라고 하셨어. 지혜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확히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자주 집을 비우셨고, 밤에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고, 봉욱은 기억을 더듬어 말했어요. 그리고 이름도 자주 바뀌었어. 김재만이라고도 하고, 김봉수라고도 하고, 지혜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 글들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용어들이에요. 현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지혜야, 설마 할머니 글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아무 글자나 베껴 쓴 거 아니야?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 글들은 체계가 있어요. 마치 어떤 조직의 활동 내용을 기록한 것 같아요. 봉욱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글은 못 읽어도 외운 건 많아. 그 글자들은 내 아버지가 목숨 걸고 써준 거니까.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봉욱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거든요. 할머니,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언제 그런 글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1945년 즈음이었을 거야. 내가 15살 때쯤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글자들을 외우라고 하셨어. 왜요? 모르겠어. 그냥 중요한 거라고 잊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지혜는 다시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할머니, 여기 뒷면에도 뭔가 있어요. 지혜가 한지를 뒤집자 또 다른 글들이 나타났어요. 이건 지명 같은데요. 태백산, 지리산, 만주. 현수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됐어, 지혜야. 그만해. 엄마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걸 그럴듯하게 써놓은 거야. 하지만 지혜는 현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이런 용어들은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은정이 봉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봉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았어.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하셨고 자주 숨으셨거든. 지혜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혹시 다른 자료도 있으세요? 글쎄, 아버지 유품이 조금 있긴 한데. 현수가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그만해. 이게 뭐가 중요해? 엄마, 유언장이면 재산 분배나 제대로 써주세요. 이런 의미 없는 글 말고. 봉욱은 아들의 말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지혜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이 유언장 정말 소중해요. 혹시 제가 좀 더 연구해봐도 될까요? 봉욱은 손녀의 진심 어린 관심에 감동했어요. 그래, 내가 알아보렴. 현수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시계를 봤어요. 저는 이만 올라가겠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벌써? 네, 다음에 또 뵐게요. 현수는 서둘러 짐을 챙기며 나갔어요. 봉욱은 아들의 무관심에 서운했지만 지혜의 관심 덕분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귀중한 걸 간직하고 계셨다니. 지혜의 말에 봉욱은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아들은 무관심했지만 손녀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봉욱은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자신이 쓴 유언장이 이렇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어쩌면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혜는 봉욱의 유언장을 들고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이런 중요한 발견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교수님, 이거 좀 봐주세요. 김 교수는 지혜가 가져온 한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 없는 표정이었지만 내용을 읽어가면서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한 거야?
제 할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할머니가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아시지? 김 교수는 놀란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배우셨다고 해요. 어릴 때 외우라고 하셨다는데. 지혜야,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이런 암호체계는 일제강점기 말기 독립운동 조직에서만 사용하던 거거든. 김 교수는 유언장을 더 자세히 분석했어요. 특히 이 의열 관련 용어들. 이건 의열단이나 그 후계 조직에서 쓰던 거야. 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의 유언장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니. 교수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북 독립기념재단에 연락해 봐야겠어. 거기서 이런 자료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든. 며칠 후 지혜는 교수님의 소개로 경북 독립기념재단 연구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요? 그런 자료가 있다고요? 전화 너머 연구원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네, 사진으로 보내드릴게요. 지혜가 유언장 사진을 보내자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당장 할머니를 뵙고 싶어요. 일주일 후 경북 독립기념재단에서 연구원 2명이 봉옥을 찾아왔습니다. 박 연구원과 이 연구원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독립기념재단에서 나왔습니다. 봉옥은 어리둥절했어요. 자신이 쓴 글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괜찮습니다. 할머니, 혹시 할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박 연구원이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봉옥은 기억을 더듬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김재만이라고 했어요. 가끔은 김봉수라고도 하고 박철수라고도 했고 이름을 자주 바꾸셨군요. 네, 일본 사람들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았어요. 항상 조심스러워 하셨거든요. 이 연구원이 노트에 열심히 기록했어요. 할아버지가 언제쯤 활동하셨던 것 같으세요? 1940년대였을 거예요. 해방되기 몇 년 전부터 밤에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모두 심각한 얼굴로 와서 아버지와 속삭속삭 이야기하고 갔어요. 박 연구원이 흥미로워하며 물었어요. 그때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15, 16쯤 되었을 거예요. 1945년 즈음이니까. 바로 해방 직전이군요. 그때가 독립운동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인데. 봉옥은 계속 기억을 더듬어 말했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글자들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걸 꼭 외워야 한다. 잊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다른 가족들도 아셨나요? 아니요. 저만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도 모르셨고 오빠들도 몰랐어요. 이 연구원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만이 이 비밀을 알고 계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글자들을 꼭 기억해라.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박 연구원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건 정말 귀중한 증언이에요. 할아버지가 정말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요? 봉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이런 암호체계와 용어들은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연구원이 덧붙였어요. 특히 할머니가 쓰신 의열단 후계 조직 관련 내용들. 이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봉옥은 조용히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름도 바꾸고 숨고 도망치며 살았어. 어릴 때는 왜 그러시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일본 사람들을 무서워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봉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분이 죽기 전 그 글자들을
야학에서 몰래 배워받아 적었지. 야학에서요? 네, 아버지 몰래 야학에 다녔어요. 글을 배우려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글자들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었죠. 박영구원이 감동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글을 모르셨지만 그 의미를 평생 간직하고 계셨네요. 뜻은 정확히 몰랐지만 중요한 거라는 건 알았어요. 이영구원이 물어봤어요. 혹시 할아버지 유품이나 다른 자료는 없으세요? 봉욱은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났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봉욱은 방으로 들어가서 오래된 상자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아버지 유품이에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박영구원이 사진 하나를 들고 놀라워했어요.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 이미 확인된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사진 속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고 그 중 한 명이 젊은 시절의 김재만이었어요. 할머니, 이건 정말 역사적인 자료예요. 이영구원도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 문서들도 당시 독립운동 조직의 활동 계획서 같은데요. 봉욱은 그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셨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던 거구나. 박영구원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이 자료들을 공식적으로 연구해 봐도 될까요? 물론이지요.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던 거라면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잃어버릴 뻔한 역사를 찾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연구원들이 돌아간 후 봉욱은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아버지의 가르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니. 아버지, 제가 잘했죠? 봉욱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8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지혜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독립기념재단에서 할머니를 독립운동가의 직계로 공식 인정한대요. 봉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재래시장에 기념 현판도 걸어준다고 해요. 봉욱은 눈물이 났어요. 평생 글 모르는 여자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인정을 받게 되다니. 한 달 후 수원 재래시장은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경북 독립기념재단에서 김봉욱을 독립운동가 김재만의 직계 후손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거든요. 할머니, 기자들이 또 왔어요. 지혜가 흥분해서 봉욱에게 알려줬어요. 김치가게 앞에는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봉욱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독립운동가의 딸로서 어떤 기분이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봉욱은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김치 파는 할머니인데. 할머니,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신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글쎄요.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봉욱의 어눌한 대답에도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84세 할머니가 70년 넘게 아버지의 독립운동 기록을 간직해왔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화제가 될 만했거든요. 할머니,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보상이요? 봉욱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가 남긴 글자들을 간직하고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며칠 후 기념재단에서 정식으로 제안서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시장 입구에 기념 현판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박영구원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김치가게도 독립운동가의 집으로 지정해서 보존하면 어떨까요? 봉욱은 영문을 몰랐지만 지혜가 열심히 설명해줬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관광객들도 많이 올 거고
김치 장사도 더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정현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뭐, 엄마가 독립운동가 후손? 현수는 서울 사무실에서 인터넷 기사를 보며 당황했어요. 이러다 귀찮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야? 현수는 곧바로 수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현수야, 너도 들었구나. 엄마가 가진 게 얼마라도 있는 줄 아시나요? 이러다 유산 문제에 귀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현수의 첫 마디는 걱정이 아니라 불만이었어요. 유산? 무슨 유산? 아, 정부 보상금 같은 거 말이에요. 독립운동가 후손이면 땅이나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현수는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런 거 받을 생각 없어. 왜요?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혜가 유 원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다가 뒷면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지혜가 보여준 건 작은 부동산 등기 문서였어요. 아, 그거. 오래전에 아버지가 사두신 땅 문서야. 땅요? 봉옥은 기억을 더듬어 설명했어요. 수원 시내에 작은 땅이 하나 있어. 지금은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지혜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는 놀라웠어요. 할머니, 이 땅 지금 시세로 3억 원 정도 해요. 3억? 봉옥은 그 큰 금액을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이 땅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은정이도 현수도 몰라.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만 해두셨거든. 지혜는 더욱 놀랐어요. 할머니에게 이런 재산이 있었다니. 그런데 유 원장을 다시 읽어보던 지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세요. 이 땅은 지혜에게 물려준다고 적혀 있어요. 응, 내가 그렇게 썼어. 왜 저한테요? 너만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잖아. 그리고 그를 아니까 이런 중요한 일들을 계속할 수 있을 거고. 지혜는 감동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아버지와 고모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현수가 크게 격분한 거예요. 뭐, 3억짜리 땅을 지혜한테 준다고? 현수는 봉옥을 찾아와 따졌어요. 어머니, 정신이 있으세요? 그 땅은 당연히 아들인 제가 상속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거니까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아니, 그래도 법적으로. 현수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치매 같은 거 아니에요? 요즘 이상한 행동만 하시고. 치매? 봉옥은 아들의 말에 상처받았어요. 그럼 유 원장도 제대로 쓴 게 아니잖아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현수는 벌써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현수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은정이 아들을 말렸지만 현수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누나는 가만히 있어요. 이건 상속 문제라고요. 현수는 며칠 후 정말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거예요.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할머니, 사실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현수의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84세 할머니가 갑자기 유 원장을 쓸 정도로 정신이 온전할까요? 혹시 누군가 할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요?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허위 독립운동가 논란, 가짜 유 원장 의혹, 언론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훈훈한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논란거리가 된 거예요. 봉옥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기자들이 또다시 몰려왔지만 이번에는 의혹을 제기하는 질문들 뿐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직접 쓰신 유 원장이 맞나요? 혹시 누군가 대신 써준 건 아니에요? 독립운동가라는 증거가 확실한가요?
봉옥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어려웠어요. 그저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한테서 배운 걸 쓴 거예요. 하지만 기자들은 더 자극적인 질문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글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복잡한 한자를 쓸 수 있죠? 혹시 누군가 조작한 건 아닙니까? 봉욱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자신이 정성스럽게 쓴 유언장이 가짜라는 의심을 받다니. 지혜가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어린 손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믿지 않으세요? 하지만 의혹은 계속 커져갔어요. 현수가 언론사에 제보까지 했거든요. 제 어머니가 최근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봉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가게 문을 닫고 집에만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걸까요? 봉옥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만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봉옥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기침이 더 심해졌고 식욕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가셔야 해요. 지혜가 걱정해서 말했지만 봉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될 거야. 하지만 봉옥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일주일 후 현수는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고 나왔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은 명확했어요.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현수는 곧바로 봉옥을 찾아갔어요. 어머니,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왜? 나 아픈데 없어.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요즘 어머니 상태가 정상이 아니거든요. 현수의 말에 봉옥은 깜짝 놀랐어요. 정신병원? 나보고 미쳤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치매 진단을 받아야겠네요. 현수는 대놓고 말했어요. 유산을 멋대로 주겠다고? 손녀한테? 그거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봉옥은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상처받았어요. 내 땅인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면 안 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어머니가 글도 제대로 모르시는 상황에서 그런 복잡한 유언장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현수는 계속 압박했어요. 그거 누가 대신 써준 거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야. 내가 직접 썼어. 봉옥이 화를 내자 현수는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봐요. 이런 식으로 흥분하시고. 이게 정상인가요? 며칠 후 현수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지역 언론사에 직접 연락한 거예요. 제 어머니에 대한 보도가 잘못되었습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수는 조목조목 따졌어요. 84세 할머니가 그런 복잡한 한자를 쓸 수 있을까요? 누군가 조작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이 검증했잖아요. 전문가들도 속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누군가 어머니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의 제보는 곧 기사가 되었어요. 독립운동가 후손 논란. 아들이 제기한 의혹. 84세 할머니 유언장. 정말 본인이 쓴 것일까? 인터넷에는 더 악성적인 댓글들이 달렸어요. 역시 가짜였네. 누가 할머니 등쳐먹는 거 아니야? 돈 때문에 이런 일까지 하나. 봉옥은 이런 반응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현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독립기념재단에도 연락했거든요. 제 어머니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구 의원이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검증한 결과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쓴 유언장을 믿을 수 있나요?
현수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재단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일단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봉옥은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내 아들이 나를 믿지 않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수가 정말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를 후견인 선임 대상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은정이 놀라서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으셨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현수야, 그런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누나는 모르실 겁니다. 어머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현수는 이미 의사와도 상의를 마친 상태였어요.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유언장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봉옥이 이 계획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어요. 현수가 은정과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된 거였거든요. 누나, 어머니 치매 검사받게 해주세요. 하지만 3억이에요, 누나. 3억을 그냥 포기할 순 없잖아요. 봉옥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고 있다니. 그날 밤 봉옥은 잠들 수 없었어요. 자신이 평생 키운 아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거든요.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 다음 날 현수가 다시 찾아왔을 때 봉옥은 조용히 말했어요. 현수야, 너 정말 엄마를 미쳤다고 생각하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현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니가 그런 복잡한 일을 혼자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왜 안 돼? 내가 바보야? 바보가 아니라 나이가 나이인데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봉옥은 더 이상 아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라.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봉옥이 소리를 지르자 현수는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현수가 나간 후 봉옥은 혼자 울었어요. 84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언론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치매 의혹을 제기하셨는데요. 봉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직접 쓰신 유언장이 맞나요? 할머니, 봉옥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찾아와서 위로했지만 봉옥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혜야, 미안하다. 왜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봉옥은 자신을 자책했어요. 괜히 욕심을 부려서 가족들이 싸우게 만든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봉옥은 완전히 침묵하게 되었어요. 기자들이 와도 연구원들이 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한 말씀만. 하지만 봉옥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현수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더욱 확신했어요. 봐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잖아요. 은정은 어머니가 걱정되었지만 현수의 압박에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봉옥은 딸마저 자신을 의심한다는 생각에 더욱 마음을 닫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봉옥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계속된 스트레스와 우울감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지혜가 봉옥이 쓰러진 걸 발견했어요. 어서 병원으로. 봉옥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폐암이 더욱 진행된 상태였어요. 가족분들 오셔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은정과 현수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많이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병을 악화시킨 것 같아요.
현수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봉옥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은정이 불렀지만 봉옥은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지혜가 병실을 지키고 있을 때 봉옥이 조용히 눈을 떴어요. 할머니, 지혜야. 네, 할머니. 미안하다. 왜요? 괜한 욕심을 부려서. 봉옥의 목소리는 너무도 약했어요. 84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마지막 후회였습니다. 봉옥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은정은 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물건이 있을까 해서였어요. 어머니가 이런 걸 다 모아두셨네.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보니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낡은 사진들,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 그리고 남편의 유품들까지. 이건 뭐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은정은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어요. 1972년 김봉옥이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2년? 그때면 내가 어릴 때인데. 은정은 궁금해서 오래된 라디오 카세트를 찾아서 테이프를 넣었어요.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이름 없는 독립군 김재만의 딸 김봉옥입니다.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목소리였거든요. 이건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테이프 속에서 52년 전 봉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아버지는 1920년부터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만주에서 활동하셨고 나중에는 국내에서 비밀 조직을 만드셨어요. 은정은 의자에 앉아 테이프에 집중했어요. 아버지는 의열단 후계 조직에서 일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해방 준비를 위한 활동을 하셨고요. 의열단 후계 조직? 은정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테이프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옥 씨,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한자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선생님. 이때 젊은 봉옥의 목소리로 한자들이 읽혀졌어요. 광복 준비, 의열 정신, 동지 규합, 일제 타파, 조국 해방. 은정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 내용들이 최근 어머니가 쓴 유언장과 똑같았거든요. 선생님, 아버지가 왜 저한테만 이런 걸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마도 봉옥 씨가 가장 믿을만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여자라서 일본 경찰의 의심을 덜 받을 수 있었을 테고요. 테이프는 계속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1947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자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언젠가 세상에 알려야 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요. 은정은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50년 넘게 이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계셨다니. 그래서 제가 야학에 다니면서 한자를 배웠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서요. 봉옥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글을 모르셨는데도 이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시다니. 글을 외웠지, 읽지는 못했지만 그 의미는 평생 가슴에 있었어요. 테이프 속 봉옥의 말에 은정은 감동했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너는 우리 가문의 마지막 증인이다. 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해야 한다고요. 테이프가 끝날 무렵 야학 선생님으로 보이는 분이 말했어요. 봉옥 씨, 이 증언은 정말 소중한 사료입니다. 언젠가 세상에 알려질 날이 올 거예요. 그럴까요, 선생님? 물론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밝혀지거든요. 테이프가 끝나자 은정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단순히 김치 파는 할머니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내가 어머니를 전혀 몰랐구나.
은정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현수야, 큰일 났어. 왜 그래, 누나? 어머니 방에서 이걸 찾았어. 은정은 카세트 테이프를 보여줬어요. 테이프가 뭐가 중요해? 들어봐. 은정은 현수에게 테이프 내용을 들려줬어요. 현수도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내용을 듣고 나서는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 엄마 목소리야? 1972년에 녹음한 거야. 내가 8살 때였어. 현수는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이런 중요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럼 내가 잘못한 거야? 현수야, 우리가 어머니한테 너무했어. 지혜도 테이프를 듣고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50년 넘게 혼자 이 무거운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구나. 은정은 곧바로 독립기념재단에 연락했어요. 박영구 원님, 중요한 자료를 발견했어요. 어떤 자료요? 1972년에 녹음된 김봉욱 할머니의 증언 테이프예요. 박영구 원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런 자료가 있었다고요? 네, 야학에서 선생님과 함께 녹음한 것 같아요. 당장 가져와 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1차 사료입니다. 며칠 후 독립기념재단에서 테이프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 테이프는 정말 1972년에 녹음된 게 맞습니다. 박영구 원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내용도 당시 야학 운동과 정확히 일치해요. 김봉욱 할머니가 다니셨던 야학도 확인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때 야학 선생님도 아직 생존해 계세요. 김봉욱 할머니를 기억하신답니다. 이 연구원도 덧붙였어요. 이 증언은 의열단 후계 조직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할머니 말씀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 테이프 자체가 독립운동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영구 원은 계속 설명했어요. 김재만 선생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담겨 있거든요. 만주에서의 활동, 국내 비밀 조직 구성, 해방 준비 작업까지.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독립운동가 후손 논란, 50년 전 녹음 테이프로 진실 밝혀져. 84세 할머니, 반세기 동안 역사를 지켜온 증인이었다. 현수는 이런 기사들을 보며 부끄러워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의심했구나. 현수야, 이제라도 어머니한테 사과해. 은정의 말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서 봉옥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테이프를 들려주자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은정이 사과하자 봉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현수도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믿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봉옥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현수야, 내 어머니, 엄마를 용서하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살아서 너희들한테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현수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을 보냈어요.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테이프 발견 이후 일주일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경북 독립기념재단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 역사학자들, 언론인들이 모두 봉옥의 증언을 공식 사료로 인정했어요. 김봉옥 할머니의 증언은 독립운동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담당자가 병원을 찾아와 말했어요.
특히 의열단 후계 조직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은 처음입니다. 봉옥은 침대에 누워 이런 말들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어요.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건가요? 할머니, 50년 넘게 역사를 지켜내신 거예요. 박영구원이 감동해서 말했어요. 할아버님의 유언을 끝까지 지키셨잖아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1972년 봉옥과 함께 테이프를 녹음했던 야학 선생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는 거였어요. 정말 김봉옥 학생을 기억합니다. 91세의 이 선생님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때 봉옥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한자를 배웠는지 아버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선생님, 봉옥은 50년 만에 만난 은사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봉옥 학생, 정말 약속을 지켰구나. 아버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글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아니야, 이건 내 의지였어. 50년 넘게 포기하지 않은 것도 이 선생님의 증언으로 봉옥의 이야기는 더욱 확실해졌어요. 김봉옥 학생의 아버지는 정말로 독립운동가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했어요. 그때 봉옥 학생이 말하길 아버님이 밤마다 지도를 보시면서 언젠가 조국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하셨다더군요. 이 선생님은 더 많은 기억을 들려줬어요. 일본 경찰들이 수시로 집을 뒤지러 왔는데 그때마다 봉옥 학생 아버님이 이름을 바꿔가며 피해 다니셨대요. 언론들도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50년 전 야학 선생님이 증언하는 김봉옥 할머니의 진실. 글 모르는 여인이 지켜낸 독립운동의 역사. 현수는 이런 기사들을 보며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현수야, 이제 그만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은정이 동생을 위로했지만 현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느 날 현수는 혼자 어머니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현수야,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의 진실을 믿지 않았어요. 현수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지켜오신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봉옥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현수야. 엄마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당황스러웠을 거야. 아니에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너도 살기 힘들잖아. 엄마가 이해해. 어머니, 제가 법원에 낸 후견인 신청도 취하했어요. 그리고 언론에 제보한 것도 정정 기사를 요청했고요. 현수는 자신이 한 일들을 하나하나 되돌리고 있었어요. 그때 은정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해요. 어머니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표창을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수원시에서 명예시민으로 추대하겠다고도 했어요. 봉옥은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어요. 제가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있나요? 물론이죠, 어머니. 지혜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역사를 지킨 영웅이에요. 며칠 후 정말로 국가보훈처에서 공식 표창을 수여했어요. 김봉옥 할머니께서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역사 보존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보훈처 장관이 직접 병원을 찾아와 표창장을 전달했어요. 특히 반세기 넘게 독립운동의 증거를 보존하신 정신이 귀감이 됩니다. 봉옥은 표창장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그날 오후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현수도, 은정도, 지혜도 모두 병실에 있었습니다. 봉옥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현수야, 은정아, 지혜야.
네, 어머니. 엄마가 너희들한테 미안해. 왜요?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살아서 너희들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은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맞아요, 할머니. 지혜도 거들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현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해서. 봉욱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혜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너한테 남겨주려던 땅 말이야. 할머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야, 들어봐. 봉욱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우리 집 척을 아는 여자야. 내 피도 글도 너한테 준 거야. 할머니, 앞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줘야 해.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문의 역사를.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현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 땅은 지혜가 받는 게 맞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현수야. 지혜가 할머니 뜻을 제일 잘 이해하니까요. 은정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지혜가 받아야 해요. 그날 저녁 봉옥은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 퇴원하시면 김치가게 다시 열어요. 은정이 말하자 봉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까? 하지만 이제 유명해져서 김치값을 올려야 하나? 모든 사람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어머니의 농담이었거든요. 할머니, 이제 정말 유명인이 되셨어요. 지혜가 말하자 봉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아버지 딸이야.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한 것뿐이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봉옥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냈는지. 며칠 후 봉옥의 건강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퇴원 준비해요. 의사가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족분들의 사랑이 최고의 약이었나 봅니다. 봉욱은 기뻤어요. 다시 자신의 김치가게로 돌아갈 수 있다니. 아버지 보셨겠지? 제가 약속 지켰다고. 봉욱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84년을 살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제 어떤 기분이세요? 글쎄, 후련해. 후련하세요? 응, 50년 넘게 혼자 간직하고 있던 걸 이제 세상에 다 말했으니까. 봉욱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석 달 후 봉욱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람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할머니, 오늘 수원시장님이 오신다고 하던데요. 지혜가 김치가게에서 봉욱을 도우며 말했어요. 시장님이 왜 여기까지? 할머니 명예시민증 주러 오신대요. 봉욱은 여전히 이런 관심이 어색했어요. 평생 시장 한 구석에서 김치만 팔던 자신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은정이 가게 앞에서 불렀어요. 밖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봉욱 할머니 계세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수원시장 김동현입니다. 할머니께 명예시민증을 전달하러 왔어요.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들, 기자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김치가게 앞이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할머니, 수원시 명예시민 1호로 모시고 싶습니다.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전달하며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지켜내신 역사는 우리 수원의 자랑입니다.
봉욱은 떨리는 손으로 명예시민증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김치 파는 할머니인데, 아닙니다. 할머니는 역사를 지킨 영웅입니다. 시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말했어요. 시에서 이곳 재래시장 입구에 김봉욱 기념문패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념문패요? 네, 거기에는 이렇게 새길 예정입니다. 시장이 문패 디자인을 보여줬어요. 그를 몰라도 진실을 새긴 사람. 대한민국 독립의 딸, 시장의 어머니. 봉욱은 그 글귀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너무 과분해요. 아닙니다. 마땅히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며칠 후 정말로 시장 입구에 기념문패가 설치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고 봉욱의 김치가게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서울에서도 손님들이 와요. 지혜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독립운동가 딸이 만든 김치 먹으러 왔다고 하던데요. 봉욱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치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김치를 먹으러 멀리서까지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한 달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할머니, KBS에서 다큐멘터리 방영한대요. 현수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제목이 84세 할머니의 유언장이래요. 정말요? 네, 전국 방송이에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시청했어요. 오늘은 84세 할머니가 쓴 한 통의 유언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봉욱의 모습이 나왔어요. 저는 글을 모르지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만은 잊지 않았어요. 다큐멘터리는 봉욱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담아냈어요. 50년 넘게 혼자 지켜온 독립운동의 기록. 그를 몰라도 역사를 새긴 한 여인의 이야기. 방송이 끝나자 전국에서 반응이 쏟아졌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역사를 지킨 분이 이런 분이구나. 봉욱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다니. 며칠 후 국립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의 유언장과 관련 자료들을 국립도서관에 기증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증이요? 네, 소중한 역사 자료니까 영구 보존하고 싶어요. 지혜가 할머니를 대신해서 대답했어요. 할머니께서 기증하시겠다고 하세요. 일주일 후 국립도서관에서 기증식이 열렸어요. 김봉욱 할머니께서 기증해 주신 자료들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서관장이 감사패를 전달하며 말했어요. 기증식 후에는 기자들과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뿌듯해요.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다 끝낸 것 같아서.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셨는지 알았으면 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김치나 계속 팔아야죠. 그게 제 일이니까. 기자들은 봉욱의 소박한 대답에 감동했어요. 그날 저녁 지혜가 할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평생 혼자서 이런 무거운 비밀을 지키셨잖아요. 봉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 아버지가 항상 함께 계셨거든. 할머니, 지혜야, 이제 내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줘야 해.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지혜는 약속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도 쓸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고마워, 지혜야. 한 달 후, 봉욱은 생애 처음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족여행이었습니다. 어머니, 제주도 바다 어때요?
현수가 물어보자 봉옥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평생 바다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야. 할머니, 사진 찍어요. 지혜가 카메라를 들고 말했어요.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봉옥은 생각했어요. 84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봉옥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충만했어요. 아침에는 김치 가게를 열고, 낮에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 김치 맛있게 드셨겠지? 네, 다들 할머니 이야기 듣고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봉옥은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안심하세요. 아버지 이야기가 세상에 다 알려졌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봉옥의 뺨을 스쳤어요. 마치 아버지가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지혜는 약속대로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어요. 제목은 한자 한자, 그 손으로 새긴 인생이었습니다. 할머니, 책이 나왔어요. 지혜가 갓 인쇄된 책을 들고 달려왔어요. 봉옥은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보며 감격했어요. 내 이야기가 정말 책이 되었구나. 네, 그리고 벌써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봉옥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독립운동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지켜낸 역사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우리도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더 알아봐야겠어. 이런 반응들을 보며 봉옥은 뿌듯했어요. 어느 날 봉옥은 지혜에게 말했어요. 지혜야, 할머니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 왜요?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다 끝냈거든.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럴게, 지혜야.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거든. 할 일이요? 응, 김치도 계속 팔아야 하고, 너희들 결혼도 봐야 하고. 봉옥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봉옥은 깊고 평안한 잠에 들었어요. 84년 인생 중에서 가장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어요. 봉옥아, 정말 잘했다. 고마워. 봉옥은 꿈속에서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도 고마웠어요. 이런 소중한 일을 맡겨주셔서. 그를 모르는 여자의 유언장이 세상을 바꾼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복해집니다.